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주말에 공부를 좀 하시라고 뭐 강의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죠. 보시면은 뭐 손절매하는 방법, 뭐 분할 매도하는 방법, 지난주에 분할 매수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 등등해서 올려드렸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강의 같은 경우는 요 아래 보면 재생 목록으로 해가지고 연속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리즈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인드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개념 원리라는 거 보셨잖아요. 개념 원리 수학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희 때만 유행했나요? 개념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에서 뭔 개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식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강조를 잘 안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이. 기본적 분석,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꼭 보세요. 마인드 특강이랑 이런 지금 매수 매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예 뭐 기초부터 다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뭐 용어 설명도 하고 있고, 제가 용어 설명을 강의해 보기는 처음이네. 제가 11년 강의하면서 용어 설명 강의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럼 기초부터 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드릴 테니까 강의를 좀 보세요. 네, 그럼 강의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와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후에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유는 뭐 구글, 인텔, 퀄컴, 뭐 브로드컴, 뭐 자일링스 등등 해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뭐 화해를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미중 뭐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쪽에.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1분기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나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IMF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권고사항으로 한국은 추경을 구조해야 된다. 대충 9조 정도는 추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추경만 기다리고, 추경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미중무역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북미회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 돈만 쓰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데다 쫓아다니면서 돈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데, IMF에서 9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더 작은, 이거보다 9조보다 작은 금액으로 6조 7천억이었나요? 해서 뭐 추경 국회로 넘겼는데 한 달째 밥그릇 싸움하고 있죠. 이거는 신경도 안 써. 안건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지금 뭐 안건에 올라와야지 뭐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안건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표할 때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 국가가 위기가 있으면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정치권이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정치권은 맨날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금 합리적으로 싸우냐 감정적으로 싸우냐 차이죠. 이제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 우리나라랑 일본 되게 비슷합니다. 이거는 정치권이. 근데 큰 차이가 있다면은, 국가에 이득이 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다, 국가를 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본은 합쳐요. 일본은 이거를 먼저 우선시 여겨요. 적어도 일본은 이런 거는 확실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 이득이 중요해요. 내 정당의 이득, 이쪽이 유리해요. 그래서 뭐 국가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오죠. 정말로 마음까지 신경 안 쓰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들이 된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마음 같아서는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싶겠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네요. 추경만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적어도 하락이라도 좀 멈추지, 반등이라도 한번 나오지, 그죠? 그리고 기관 수급이 굉장히 뭐 철저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요거는 다른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파생 상품에다가 주식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ETF 상품들이 있죠. 요거 같이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파생이 더 중요해요. 파생이. 외국인들은 파생, 선물옵션 파생 시장이 더 중요한데 기관은 파생 시장을 본인들이 좌지우지 못하니까 주식시장 쪽에서 이제 ETF라도 좀 갖고 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요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먼저 보고 갈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너무 강했다. 26,100포인트 원래 못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넘어가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미중 무역 전쟁. 요게 무역 합의가 돼야 된다. 합의될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넘어갈 수 있다. 근데 4월 달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이 친구들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 수급도 말씀드렸죠. 수급을 보면은 얘네 마치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처럼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얘네 작성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제가 4월 1일부터 말씀드렸죠. 이때 4월 1일 때는 뭐 합의문 작성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수급 보고 그냥 말씀드린 거였죠.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가네요. 라고 말씀드렸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거는 작성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이슈 다 꺼내서 말씀을 드렸죠. 단어 하나 가지고 뭐 2시간을 뭐 설전을 벌이네 어쩌네 하는 거는 합의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다라고 이런 분석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왔던 것들이 중국이 판을 한번 깼죠. 이제 경제 성장률이 1분기가 잘 나오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진핑도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다 양보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게 공산주의 뭐 독재 아닙니까 이러는데 얘네도 당 자체에서 파벌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 같은 경우 뭐 대물림을 하는데도 지금 파벌 싸움 나오잖아요. 입지가 불안정하다 하잖아요. 시진핑은 오죽하겠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다 양보하면은 입지가 좁아지는 거야. 제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양보해야 끝나는데 무작정 양보하면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 정도가 돼서 양보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계속 안 좋았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는데 3월 1일 날 바로 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입지가 흔들릴 거고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을 시킬 거다. 그래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뭐 생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월쯤에 되지 않을까. 진짜 길어져도 5월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4월 전망을 했었는데 진짜로 5월에 될 뻔했죠. 될 뻔했는데 문제가 1분기 경제지표 GDP랑 이런 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6.4% 나왔는데 뭐 조금 밀려서 6%까지는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러면서 판을 뒤집었죠. 합의문 작성된 거를 중국이 합의문 작성된 거를 뒤집으면서 이건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이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래서 미사일을 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매우 화가 났다. 트럼프가 화가 나서 이거는 관세로 이어지는데 뭐 중국은 이미 준비한 거잖아요. 우린 자신 있다 이러면서 지준율 인하 라고 하면서 이제 버티기 모드 들어갔죠. 중국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진 거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화웨이 때리기를 더 심각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를 열심히 때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뭐 그 장 막판 오후장 정도라고 봐야겠죠. 오후장으로 해서 이제 구글, 인텔, 퀄컴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뭐 자일링스랑 브로드컴까지 해가 등등 해가지고 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그 인텔이랑 퀄컴이 이제 뭐 AP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를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지급하지 않겠다. 요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모뎀 칩셋이랑 요런 쪽을 화웨이에 제공하지 않는다. 브로드컴과 자이링스는 무선 통신 칩셋을 제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면 화웨이가 좀 피곤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자기네는 뭐 자회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미국 그 중국이 자회사가 그렇게 잘났으면은 화웨이 자회사 뭐 관계사들이 잘났으면은 애초에 미국에다 저렇게 의존하지도 않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그동안 굉장히 짱짱했다. 미국은 26,100포인트 여기 강했던 구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나스닥은 7,500포인트 정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강하죠. 그래서 뭐 좀 위쪽으로 보더라도 7,800포인트인데 여기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너무 강합니다. 계속 가네요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탈한 다음에 3일 안에 회복된 굉장히 여전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건 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지금 언제든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N자형을 만들 수 있는 모양도 나온다. 그래서 7,500포인트를 한번 위협했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양도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61선을 이탈하면은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지금 겨우 뭐 싸움질하고 있는데 61선에서 그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미증시도 당연히 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그 갤럭시 폴드 뭐 연장 나오고 해도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면서 이제 모으고 있었죠. 힘을 모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갭으로 이걸 밀어내려 버렸죠. 갭으로 하락을 해버리고 그래도 반등 나오면서 회복 하나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음날도 갭으로 떨어지고 회복 시도가 아예 실패했죠. 이제는 2175포인트를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가 됐다. 요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2175포인트 위쪽에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이 구간에 있어야 강한 증시인데 이건 돌파 못하더라도 이 2120, 30 요 구간을 돌파하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만 있어도 우리는 강한 건데 여기를 아예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했는데 옵션 만기일 영향력까지 해서 아예 그냥 밀어버렸어요. 하단을 2050포인트 요 구간까지도 아예 밀어버렸어요. 마지노선 따위는 없어요 지금. 이것도 뭐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양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보면은 계속 양봉 만들면서 잠깐 갔다 와 볼까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보면 그래도 양봉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면은 다 양봉이죠. 빨갛죠. 오늘 시작하는 시초가보다 그래도 결국 마감 가격은 좀 높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끝나는 건 시작은 여기서 좀 높게 시작하든지 낮게 시작하든지 시작하는 가격보다 마감이 낮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은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다. 이해하셨죠? 지금 연속적으로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어렵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저는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환율 12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긴 할 거라고 제가 환율 15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죠. 1500원이래. 죄송합니다. 1150원 돌파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거 여러분 그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투기 세력도 이거 한번 들어 올리는데 기회도 좋다. 이거는 핑계도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미중 무역 전쟁도 좀 더 지연되고 하니까 협상이 지연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1200원을 한번 위협은 할 거다. 위쪽을 돌파해서 위쪽에서 잠깐 움직이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1190원부터는 이제 뭐 천천히 내려와서 1170원 이하로만 내려와 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1200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190원 위가 오래 유지되는 건 좋지 않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며칠 유지는 되려는 모양은 나오겠지만 그 위에 오래 있기보다는 2000포인트 위에서 며칠 1190포인트 90원 위에서 며칠 요렇게 있더라도 적어도 한 달 안에는 1190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적어도 빠르면은 한 2주 안에 내려오면 다행이고요. 그럼 진짜 좋은 거고.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해서 반등 시에 환율 한번 더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이중바닥성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2000도 깨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가 끼일 수가 없죠. 이건 아예 미중 무역 전쟁은 아예 건드릴 수가 없고, 자꾸 북미 회담에 끼려고 해요. 이거 끼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예산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돈만 나가는 거지, 자꾸 여기 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끼려고 하면 안 돼. 이건 놔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미 회담도 우리가 뭐 북한에다가 얘기한다고 뭐 저기 미국에다 얘기한다고 들어먹을 놈들 아니잖아요. 이용해 먹으려고나 하지. 이용당해도 좋으니까 빨리만 해달라 이런 건데,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세금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입장 차이라는 게 있겠죠. 대통령분의 입장이 있을 거고 임기 내에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임기가 좀 지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막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임기 내에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추경밖에 없다. IMF에서 구조를 얘기했어요. 한국은 적어도 구조는 해야 된다. 근데 6조 7천억 6.7조라고 쓸게요. 6조 7천억 정도를 국회에다 지난달에 내놨는데 이거 심의도 안 하고 있어요. 심의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냥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쌈박질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보면은 국회가 참 비슷해요. 국회가 참, 우리나라만 저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래 정당끼리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서로 이념이 대립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념보다는 사실 친미냐 친중이냐 싸움인 거고, 뭐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친미냐 친중이냐 싸움인 거고, 중요한 거는 한일이 이렇게 국회에서 쌈질을 많이 하고 하는데, 속된 말로 약간 좀 개념 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평소에 개념 없어도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가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귀신같이 합쳐져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대사에는 귀신같이 합쳐져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중요한 일이 있다, 중대사가 있다, 이게 바로 내 밥그릇이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가뜩이나 추경 규모, 예산 규모도 6.7조라서 그 외국인들이나 봤을 때 이거 성에 안 찬단 말이에요. 성에 안 차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더 IMF에서 9조 얘기했으면은 예의상이라도 9.3조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애들이에요. 걔네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는 9.3조 이렇게 9조가 아니고 9.3조 요 정도로 하면서, 딱 IMF에서 9조 얘기했다고 9조를 딱 맞췄어요. 그럼 우리가 IMF가 운영하는 그런 하부 조직도 아니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이거는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9조를 딱 맞추면은, 아니 IMF에서 그래 권고하는 건 좋다 이거야. 니네가 우리 그래 평가하고 좋다 이거야. 근데 9조를 우리나라에 딱 맞춘다? 그러면은 정부를 욕할 것 같아. 이런 9조를 딱 맞추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생각해서 6.7조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다른 데다가 쓸 돈으로 차라리 추경에 좀 해가지고, 이거는 물론 경제 쪽도 생각하고 주식하시는 분들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차라리 한 9.3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기분이 나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된다라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국민들이 더 잘하는데 본인들만 체감을 못할 뿐이지, 본인들은 잘 사니까 체감을 못하겠죠. 체감하시면은 조금 들어주시고, 국민들 요구사항을. 그러면은 이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볼 땐 9조가 아니고 9.3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원래 6.7조를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6.7조, 6조 7천억을 생각을 했었다, 우리는 원래. 근데 니들이 9조라고 하는데 9조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세먼지랑 이런 부분들이 좀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자연재해, 뭐 지진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요런 부분이 가끔 일어난다? 그럼 요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되고 산불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우리 조금 더 편성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9.3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존심 세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찌됐든 IMF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나마 이건 우리가 했다.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IMF에서 권고한 것도 맞춰주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한국 시장을 선호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무역 수출국, 미국, 중국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수출한 걸 이걸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중으로 힘들어. 그러면은 얘네 둘이 싸우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은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얘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가장 큰 피해국 중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얘네가 싸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보여주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패진 않을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기관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패고 있죠.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외국인들 관망. 그냥 코스피는 아예 관망이에요. 누구도 사지도 팔지도 않았어요. 뭐 100억대 정도는 신경도 안 쓴다고 했죠. 누구도 사지도 팔지도 않았다. 코스닥만 외국인들, 기관들, 뭐 얘네는 단타성 움직임, 그런 움직임인가? 조금 샀다 좀 팔았다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죠. 선물도 의미 없다. 옵션도 의미 없다. 다 그냥 다 관망이에요. 코스닥 주식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좀 팔아서 좀 더 밀린 거 정도? 나머지 다 관망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관망. 미국 시장이랑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얘기하는 거 보고 돌아가는 거 보고 판단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만 오늘 좀 밀렸다. 1.68%. 이렇게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요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수급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를 1월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매도했어요. 그쵸? 오늘은 조금 샀는데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좀 매도를 했어요. 보면은 뭐 500만 주, 뭐 거의 한 1000만 주 정도 뭐 매도했다고 칠게. 1000만 주 정도 매도했다고 칠게요. 예, 대략 약 1000만 주 정도. 그러면은 저는 이거 아주 세부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올해 1월부터 1월에 많이 매수를 했고 4월에 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6,700만 주를 매수했어요. 우리나라 올해만 삼성전자를 38,152주입니다. 근데 6,700만 주를 매수했어요. 약 1000만 주 매도한 거죠. 원래 7,000만 주 정도였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한 7,700만 주 정도였는데 1000만 주를 매도했다. 큰일 났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큰일 났나요? 1000만 주 정도 매도한 게? 아직도 6,700만 주를 들고 있는데 얘네가? 요 바닥권에서 산 거 1월에 바닥권에서 산 거 약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 뭐 큰 물량 내던진 것도 아니고 얘네가 뭐 절반이라도 내던졌어요, 이거를? 아니잖아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얘기 하는데 올해 초부터 해갖고 최근에 조금 매도했다. 인정. 매도했으니까 뭐 이런 건 인정해야죠. 매도한 건 인정. 그래, 인정하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러면 올해 매수한 것만 1760만 주, 62만 주, 뭐 이 정도니까 그냥 대충 1700만 주대라고 할게요. 약 1700만 주대. 왜냐면 이런 거 올리면 또 뭐라고 하시니까 낮출게요. 그냥 과감하게 절삭하겠습니다. 1700만 주 약. 최근에 좀 매도해봤자 1700만 주. 그죠? 여러분이 우려할 만큼 매도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없을 뿐이에요. 좋을 거라 생각했던 게 배신 때리고 좋은 게 없어졌을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삼성전자인스가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기관들이 열심히 던지고 있어요. 그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뭐 1년에 몇 번 관여를 안 해요. 크게 관여를 못 해요. 보통 외국인이 하게끔 놔둔단 말이야. 외국인의 방향을 아예 역으로 치고 가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자금력에서 딸리니까 외국인이 하게끔 드리블 하게끔 놔두는데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1% 상승하면은 요거는 레버리지 곱하기 2 해가지고 2배 상승한다. 하락하면 또 마이너스 2배겠죠. 마이너스도 곱하기 2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관이 신나게 던집니다. 5월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신나게 던졌죠. 신나게 던졌죠. 오늘 조금 샀는데 이런 게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왜냐면은 뭐 하루 정도 들어오는 거는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매도한 거에서 조금이잖아요. 그것도 이게 뭐 1000만 주 매수했어. 그런 의미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80만 주 매수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기관이 이런 거를 파생 시장은 안 되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에 ETF 같은 걸로 갖고 논단 말이에요. 시총상위주랑 ETF 같은 걸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드리블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시장을 지금 패고 있다고요. 두드리고 있다고요.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기관이. 방어를 해줘도 모자랄 놈들이 이거를 패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기관은 그렇게 순기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장을 방어해주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대변수에 의해서 기장을 방어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더 끌고 내려가요. 더 때려요. 뭐 이거에 대한 탓은 여러분도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펀드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펀드 자금 뭐 지금 벌써 뭐 2조 이상 뭐 유출됐죠. 자금이. 그럼 얘는 2조를 팔아서 여러분들한테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만 욕할 건 아니죠? 저 친구들이 왜 팔겠어요? 주식을 왜 팔겠어요? 여러분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하니까 펀드를 환급하니까 얘네는 매도를 해야 돼요. 순기능 따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코덱스 말고 타이거도 한번 볼까요? 타이거 레버리지도 이거는 얘네가 크게 뭐 집중적으로 매매하진 않았네요. 근데 어쨌든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코덱스를 많이 매수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조금이지만 팔았는데 기관은 열심히 사들이고 있죠. 인버스는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수익이에요. 1%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인버스는 플러스 1%.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수익 나는, 하락하면은 수익 나는 상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공매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 치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수로 인버스 그냥 쓰세요. 그럼 사용하면 되지. 그래서 뭐 하락 상품 요거를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 내려가면은 수익 나는 거를. 오늘 조금 정리했네요. 근데 뭐 큰 물량은 아니죠. 그동안 산 게 있는데. 오늘 조금 원래 1500만 주 매수했다가 오늘 60만 주 정리한 거니까 뭐 큰 정리는 아니죠. 뭐 조금 눈꼽만큼 그 정도 정리했다. 그러니까 기관은 요런 정도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관 쪽에서는 뭐 주식을 그렇게 매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많이 매도했다가 오늘은 매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관은 저렇게 지수를 본인들이 찍어 누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찍어 누르고 있다. 그래서 기관은 믿을 게 못 단다. 믿을 게 못 된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기관은 믿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단 하나 추경 정도밖에 없어요. 추경. 이거 여러분들이 국회를 압박하셔야 돼요. 밥그릇 싸움 앵간히 하고 적당히 하고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좀 해라. 여러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이 국회를 압박 안 하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살던 말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합심해가지고 국회를 좀 압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쓸데없이 무슨 그 인구 고령화된다고 그 뭐야 뭐 외국인들 대학생들한테 뭐 졸업하면은 시민권을 주자 이딴 소리나 하지 말고 이딴 거나 입법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거 이미 올라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짓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이나 특히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겠죠. 중국이나 얘네 대학생 졸업했다고 시민권을 주다 보면은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만 얘네가 다 뽑겠죠. 그럼 이거 어느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겠죠. 이딴 쓸데없는 거나 법안 신청하지 말고 저는 저게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 되면은 우리 그 자녀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에 중국, 뭐 인도, 뭐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권을 획득한다?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한다? 얘네가 투표를 다 해서 자국 외국인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정당을 하나 만들어도 이쪽이 이제 집권당이 될 수도 있는 수준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항이 안 돼요. 어차피 우린 찢어져 있잖아요. 아까 국회 얘기했죠. 우리는 지역 감정 이렇게 돼 있고 국회에서도 당파 싸움 이런 게 돼 있고 그래서 갈라져 있지 얘네한테 못 이겨요. 얘네가 하나 만약에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법안 제출하지 말고 추경 같은 거나 좀 잘 심의해서 반려해도 좋은데 반려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6.7조 안 된다. 통과하는 조건도 6.7조 안 된다. 추가적으로 편성하자. 뭐 이런 얘기가 차라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려를 해도 좋은데 적어도 심의는 들어가자 이거예요. 추경에 대해서.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파 싸움하고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하세요. 본인들 맨날 하던 거니까. 밥 먹고 하는 게 이건데. 근데 이런 거 필요한 거는 하면서 하자고. 필요한 걸 하면서 하자고요.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저 정도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수급이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 수급을 돌릴 수 있는 건 추경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뭐 누가 정치계에 복귀를 하네 뭐 이러면서 괜히 관련주들 올라오고 누구누구 동창 뭐 이딴 거나 올라오고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나 그런 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좀 도움되는 정책으로 해가지고 도움되는 이슈로 해가지고 좀 잘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좀 요즘에 새우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두 발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런 게 추경이 통과되고 하면 그런 게 호재가 될 수는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글로벌 이슈에 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다들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해? 거기다가 국회로 넘겼는데 왜 국회에서 이거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항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국회에다가. 자꾸 뭐 누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어디가 좋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보다는 국가에 도움되는 쪽에다가는 국회에다가 좀 압박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깨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주식도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압박을 넣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늘어나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국회도 저렇게 당파 싸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야지. 긍정적으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추경을 기대하고 미국과 중국 이것도 너무 이제 원래 해 뜨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두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렇게 계속 당분간은 이렇게 할 거예요.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안 좋네 어쩌네 뭐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저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트럼프가 뭐 한 달 얘기하니까 한 달 안에 뭐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노이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추경 같은 경우 이런 쪽을 좀 압박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고 요걸로 조금 버티다가 얘네가 미중이 툭탁툭탁 거리면서 1200원 넘어가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를 이중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합의 시작할 건데라고 다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베이징을 간다 이러면은 이중바닥 찍고 이렇게 반등이 슬금슬금 나오면서 위쪽에서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G20 정상회담 때 뭐 얘기 나올 거고 그리고 뭐 경협주 들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까지 좀 들고 가야겠죠. 여기 G20 한 다음에 우리나라 넘어오면은 당연히 북미 관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때도 다시 한번 들썩들썩일 수 있고 인도적 지원 한대잖아요. 그럼 식량 보내줘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을 보내줄 정도의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식량을 보내줘야죠. 뭐 우리 이거는 뭐 재작년에 편성해 놓은 거다. 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풍풍 쏘댈 때 인도적 지원한다고 했었죠. 그때 편성을 해둔 거다라고 하는데 그 예산 안 쓰고 잘도 놔뒀네요. 네, 그래서 뭐 지원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확정된 거니까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경협주 같은 것도 뭐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G20 회담에서 이렇게 되고 베이징으로 한번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랑 미국 협상당이 베이징을 일단 가면은 일단 딱 한 번에 우려감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은 면했구나. 합의가 다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다른 소식 필요 없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베이징을 간다. 언제 이렇게 날짜가 딱 나오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기다리고 보는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쓸데없는 기다림 혹은 쓸데없는 기대감 갖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만 나오면은 좀 우리나라도 좀 안정이 될 거다.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이런 그렇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뭐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힘든 게 맞아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차라리 미국처럼 밀리더라도 전략 후강으로 조금 올라와서 오늘도 밀려서 시작했는데 마감은 조금 더 낮게 올라와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꾸 다 이렇게 정강우약으로 밀려서 끝나잖아요. 아침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마감에 밀리고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면은 이게 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냥 자금 자체도 안 좋고 기관들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요거를 추경으로 좀 타개해보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번 주는 요 정도까지 하고 수급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요렇게까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이라 좀 길어졌는데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들 최대한 뭐 적어 드리려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짧은 위기만 넘기면은 앞으로 또 좋은 시장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